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올해는 꽃이 나무잎이 2장 나왔어요. 그 떨어졌어요. 내년에는 2장 나왔는데 그 자리에 내년에 4장이 나와요. 그럼 또 후내년에는 8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16장이에요. 이게 뭐죠? 기하급수다. 나무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지도 1개가 나왔다가 내년에는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 되고 32개 되고 계속 확장이 돼요. 이게 가장 관계의 출발입니다. 이 나뭇잎이 한 장이 2장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벌레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2개가 애벌레 2마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내년에는 4마리가 되고 8마리가 되고 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겠지만 중요하다. 근데 이 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을 높이는 그 관계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감각으로 됩니다. 우리가 감각에 대한 충만함이 있을 때 관계가 건강하고 우량합니다. 그러면 속도도 저절로 조율이 됩니다. 각자의 속도, 사람도 숲에 살아가는 생물처럼 각자의 자기 속도가 있듯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속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는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속도를 정해놨어요. 마치 고속도로의 제한속도 100을 정해놓듯이 누구도 그 속도를 지켜야 돼요. 100이라 했다. 그러니까 숲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속도, 저마다의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숲이 그렇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에 대해서는 무지무지 많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죠. 궁뎅이가 달려가는 속도, 또 이 모서리가 달려가는 속도, 같은 거리를 두고 우리는 궁뎅이를 나무랜다 그렇죠. 너는 왜 못 달리는 거야? 자, 이게 마치 우리 사회가 이쪽으로 왜 사람들을 매몰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숲을 알아야 되는 이유, 그것도 여기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숲으로 가야 되는 이유도 나의 속도가 몇 킬로짜리인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숲에 가면 아마도 내 속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도와줍니다. 숲에 쓸까도 있고 많으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숲은 다양한 속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 사회는 그러지 못하고 하나의 속도로만 강요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도도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마다의 속도로 피어날 때 우리는 이 속도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저마다의 속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질문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가족들은 이렇게 질량과 이렇게 제가 설명했어요. 하도 그 심심해서 물리학자 대신으로 하는데 숲에서도 마찬가지로 숲에서도 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우리가 나름의 건강하고 자기 기준에 맞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식을 만들 수가 있죠. 요거 공식 잡으세요. 원래 물리학이 하거든요. 자, 이거 있잖아요. L은 라이트, 삶, 건강한 삶. S는 감각, 센스. R은
릴레이션, 방금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 감각을 극대화시켜주고 관계를 폭렬되게 가져간다. 그럼 삶이 건강해진다. 라고 제가 만들니까 숲이 저한테 만들어줬어요. 놀랍죠? 그런데 이 건강한 삶을 이걸 떨어뜨리는 것은 누구라고? 속도랍니다. 속도가 빠르면 높이면 높일수록 내가 느끼고 감각해야 될 것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지나지. 그럼 그렇잖아요. 바쁘면 이렇게 보이지 않죠. 넉넉하고 뒤에 보면 옆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가가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센스 지수, 이 감각 지수가 상당히 높아 올라갈 것이고 그 지수가 많이 되면 상대가 얘기하면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공감할 때 공감 능력이 뛰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높이는데 내가 되게 바빠요. 바쁘면 이게 뚝 떨어져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 나는 이 유리하게 수학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간단하게. 그러면 이어서 한국으로 들어가고 물리학자로서의 속도를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양준 선생님 물리학은 다 알고 있어요. 다음 얘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과학의 발전이 속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속도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혹시 단이라고 들어봤어요? 물리 단위. 1초. 어떻게 해서 1세크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심장의 박동. 또 1m 들어보셨죠? 1m는 사람 키. 그러면 1kg. 제가 이거 들고 있으면 거의 한 1kg. 가만히 보시면요. 이 과학의 근원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과학 발전할 때 데카르트가 시작을 했거든요. 기계론적 철학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세상에서 존재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내 눈앞에 움직이는 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새가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F는 수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과학은 자연이 않고 사람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스탠다드. 그런데 나무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빠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움직임을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걱정은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200년을 왔어요.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속도를 늘리려고 하고 왔죠. 근데 더 문제는 과학자들이 지금 가속도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아닙니다. 속도는 여러분 차를 타보시면 100km로 달리면 빨리 달려서 감각을 모르죠. 그거는 이제 잃어버려요. 그런데 관성이 느껴져서 그냥 아니 편안하죠. 그래도 달리면. 근데 가속을 하면 어떤 거예요? 확 느껴요. 그죠? 저항을 느낀다고. 그래서 지금 과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속도를 넘어서 가속도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실제로 편안하지 못한 것이 아이에. 그래서 저는 지금 남해창 선생님이 사람들의 속도가 다 다르겠죠. 감각의 속도가. 그런데 사람 기준으로 단위를 맞춰서 거기다 다시 걸어옵니다. 근데 제가 무장 선생님이 다시 드리면 그 똑똑하시고 수많은 하는데 왜 큰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해월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해월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막 뛰어가는 사람 남학신축도 뛰어가는데 아니 지구는 어머니신데 그 어머니 피부를 그렇게 빨리 뛰어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이 어머니 피부인데 너무 빨리 뛴다. 그럼 얼마나 아프시겠냐. 저한테 침 뱉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과학에서 주는 시간, 속도를 넘어서서 생태적 감수성이 붙어버리고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학교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전혀 다른 속도를 느껴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남은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래서 그건 생명인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게 안타까워서 물리학에서 속도를 너무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2015년 정도가요. 10년 전에 그때 서구 어린이 대공원에서 큰 행사를 주관을 했는데요. 그때 감성 지능을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속도였어요. 속도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달리기 100m 하잖아요. 그것처럼 출발선이 있는데 출발선이 있고 저 결승선이 있는데 출발해서 1등이 누구냐면 제일 늦게 들어오죠. 근데 단 옆으로 가거나 서 있거나 이거는 반칙이 나가고 무조건 앞으로 가야 하는데 1등이 제일 늦게 들어오죠. 그걸 했더니 그 당시에 아이들 학부모들 다 했는데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너무들 재밌어요. 가긴 가야 되는데 그게 들리는 생각이 납니다. 좋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였잖아요.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많았는데 진짜 믿으면 안 되는데 방송을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숲에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군뱅이 얘기하고 수리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그게 이제 속도라는 것은 되게 상대적이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품이 필요한데 그 품은 어디서 하느냐면 우리가 느끼면서 감각하면서 똑같은 나뭇잎을 만져도 우리 해설가분이 만지는 것하고 느끼는 것, 제가 만져서 느끼는 것 달라요. 둘 중에 한 사람이 틀렸죠. 누가 틀렸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틀렸죠. 저 마음에 안 들죠. 이런 소소한 다르다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면서 이 세계적이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숲이 그만큼 중요한 숲이 학교가 아니라 그냥 구가 아니에요. 그러한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이유들이 넘치도록 만들어요. 아니 시간 정해놓고 쭉 빠져서 듣느냐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거와 관련해서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은 저마다 또 인정받지 못하고 그게 동시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인 거잖아요. 다양성이 인정되는 세상에 온다면 어떤 세상일까 좀 상상을 하면서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 또 궁금한 게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온 친구는 몇 분 만에 들어왔나요? 그 기록을 제가 기획을 했고 설계하고 기획했고 그 진행하면서 총 10곡가 있어요. 그 10개를 다 맞히면 점수를 스트레스 받아갖고 엄마한테 줘요. 그 IQ는 학교에서 받고 EQ는 여기서 받아. 감성지능. 그래서 스태프를 찍어주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아마 되게 재밌었어요. 인간의 심리가 다 드러나거든. 그 숲해설가가 안 보는 눈치를 보고 안 보는 데서 옆으로 하고 막 옆으로 갔다가 말이야 동료들한테 앞으로 안 나가는 거.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이런 것도 있다 했는데 지금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오인전까지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지겨웠어. 안 들어도 어떻게 안 들어도 나혜찬 박사님이 예전 이야기 해주시면서 우리 숲학교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이런 게임으로 다른 요리로 접목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활용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감각 관계 속도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세 주제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당 학교, 우리당 생각된
감과 관계, 속도를 자극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드는데 학교, 우리가 학교의 앞으로의 소개와 앞으로의 활동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감각 관계 속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속 가능하게 활동을 할 텐데 오늘 배운 것들을 잘 반영해서 더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프로그램 오래전에 하신 건데 너무 너무 지금 신선해서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열심히 잘 기획하고 할 테니까 저희 노이다우스학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무의다학교는 2012년부터 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죠. 그런데 첫 10년은요, 그래도 강좌가 잘 됐어요. 전국에서도 우리가 한 달에 10군데 넘게 있었는데, 이제는 일방적인 강의 교육은 안 됩니다. 네, 오시질 않아요. 온라인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이제 강좌식 교육도 하겠지만 그거보다 공부 모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미 교육이 아닙니다. 대학에서도 이미 그래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강의해보면 쳐다보지 않습니다. 단번이 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희창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우리가 하려는 학생들을 스스로 데려가야 되겠다. 어찌됐든.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체험식 교육 또는 현장과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도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숲학교고요. 청년학교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식하는 거는 이제는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유튜브 보는 게 빠르거든요. 그거 말고 모여서들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거를 현장으로 가서 체험도 하고 또 스스로 공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학교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좀 숲학교가 그 실천을 좀 해나가고 있고 아마 프로포즈도 준비하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거 나무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좀 하나 신청해 볼까. 그러면 사람들이 좀 치유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무 밑에서 서로 대화하고 그럴 수 있고. 케이스 써서 제출하면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시대가 변화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오늘 자리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더 감각, 관계, 속도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작은 차이를 감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관계를 살피고 차곡차곡 변화를 쌓았을 때 삶의 구조까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앞전에 이야기 해주셨을 때 숲문해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숲문해력을 바탕으로 좀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저 혼자는 가져보는 숲문해력을 감각, 관계, 속도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공식을 만들었고 그 공식이 출발을 하시는 것 같고 일단은 감각, 관계, 속도 이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너무 평이한 너무 당연시해서 집중이 안 되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신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출발이니까.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아주 극명하고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요. 그 그릇이 집에 두고 왔어요. 그 그릇이 씨앗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 그 안에는 이 압착되어진 미래의 시간이 압착되어진 그 펼쳐보면 그 안에 속도도 이미 들어있고 누구랑 관계하겠다는 관계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고 어떻게 햇빛을 받아야 될지 내가 씨앗에서 깨어나서 세상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햇빛과 인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나눠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씨앗에 그냥 그대로 잡혀 있어요. 그게 펼쳐지는 순간, 그 펼쳐지는 순간에 세상을 만나고 또 펼쳐지는 씨앗과 씨앗들 전체가 다 이 올바른 관계를 맺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친구의 씨앗을 넘어서서 아까 전에 백로가 알을 낳잖아요. 백로가 알을 낳은 그 알도 씨앗이고 또 아까 전에 제가 오소리라 했잖아요. 오소리가 아기를 낳은 그 아기가 씨앗입니다. 사람의 아기는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은 다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분류되어진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식물에게는 씨앗, 또 새에게는 알, 곤충에게도 알, 사람들에게는 뭐라죠? 태아 이렇게 붙였을 뿐인데 근원적인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속도에 있고 관계도 그렇고 감각도 그렇고 이 감각이야말로 굉장히 해설가들한테 매료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속도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감각은 아니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간다면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시대에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이 획일화되어지고 고립화되어지고 독립화되어지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행하고 오히려 더 고독하고 오히려 더 쓸쓸하고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못했는데 이 숲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보완하고 행복한 삶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지점에서 씨앗도 거시고 숲도 제대로 나타나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씨앗, 나무에서 나오는 것도 씨앗, 새 알도 씨앗. 그럼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자랐다고 보면 될까요? 아직 씨앗입니다. 좋은 그런 말씀. 본인이 어느 정도 느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 정도 사는 내가 나를 봤을 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 몇 정도예요? 그럼 아직 씨앗이. 아직 응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우리는 모두 씨앗이에요. 책 제목과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잘 찝어주셨어요. 그럼 이참에 현장에 계신 분들과 중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할 텐데 네,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와? 그래 하면 돼. 네, 하시면 돼.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중으로 들어. 예, 제가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들었었는데 반려식물이라는 말을 듣고는 참 몸에 정의를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살아온 과정 속에서 지금 강의를 들으니까는 하나하나가 정리가 되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약속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 아파트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차장에 앵두나무 가지가 이렇게 꺾인 게 넘어져 있었어요. 그래 보니까 앵두나무 가지 꺾어서 앵두를 따먹고는 가지를 그냥 주차장에 펴내버린 거예요. 근데 나무가지인데 내가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가슴이 아플까? 나무가지인데. 그래서 그거를 화단에다 꽂으려니까 또 그걸 뽑아버릴 것 같고, 그래서 제 이제 학원 들어가는 입구 건물 옆에 벽 옆에다 살짝 꽂아놨어요. 근데 그게 뿌리를 내리고 이파리가 나더니 그 다음에는 앵두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10년이 돼갖고 지금은 아파트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오다 가다 말고 앵두 열리는 걸 따먹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한 시간이 크니까 너무 큰데 벽에 붙어 있어서 또 그게 가슴이 아파서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거 제가 몇 해 전에 누가 버린 걸 꽂아놨는데 뽑아버릴까봐 벽에다 붙여놨는데 이게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화단 가운데다 좀 옮겨줄 수 없어요. 그랬더니 진작 화단 가운데 꽂아놓지 거기다 꽂아놨어. 왜 그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그 마음이 안 아픈가 봐요. 한 10여 년 지났는데 지금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 숲 해설가는 제가 대성현대 아파트에 사는데 앞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파트에 앵두나무를 와서 보면 설명을 하면은 이게 좋은 재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가을이 되니까는 집에서 키우던 그 화초가 거의 말라서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아주머니들이 그걸 갖다 휙 뽑아서 화단을 집어넣기 화분을 저쪽에 넣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제가 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화분도 주워다가 분갈이해서 놨더니요 지금 집안에 가죽가정에 꽃이 만발을 해요. 제가 요새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지금 오늘 강의하신 게 반려동물뿐만이 아니라 반려식물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내가 요새 반려식물 때문에 복을 누리고 있고, 반려동물 얘기도 한번 볼게요. 고양이가 아파트에 여러 마리들이 바뀌면서 있는데, 고양이를 보다 보니까 꼬리가 잘린 고양이, 또 때로는 다리가 부러진 고양이, 또 때로는 이렇게 차에 쳐서 죽은 고양이도 제가 몇 마리를 들어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겨우 젖을 띈 조그만 고양이가 이렇게 차 밑에 있어요. 불빛만 비치면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사료를 갖다가 이렇게 주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 아주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더니 어머 애기 고양이네? 근데 왜 남자가 저렇게 애기 고양이 밥을 다 주네?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 뒤에 발 오는 아줌마가 아유 고양이 새끼네? 난 고양이 싫어? 생태계를 파괴하잖아? 이러고 그래서 내가 탁 쳐다보고 아니 생태계 파괴는 인간들이지 고양이도 모르는 생태계 파괴하느냐고. 똑같은 애기 고양이를 만드는데도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마음 쓰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강의를 듣고는 그래서 그동안 내가 한 20년 고양이 밥도 주고 이런 식물도 갖다 꽂아주고 그러면 그래 밥값은 조금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숲은 꼭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숲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아파트 주변에 나뭇가지 하나 소리없이 말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강의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 짧게 답이 아니고요. 얘기해 주시는 걸 정리하면 일단 우리 얘기하신 선생님이 감성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좋지만 이런 식을 살아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 지금 이런 식의 감성 지수 높은 사람이 상처를 좀 더 많이 받아요. 맞아요. 그걸 감안을
말씀하시고 그 세상은 늘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바뀌었을 때 굉장히 어렵다는 그 앵두나무 가지를 꺾어서 아파서 다시 심어줬다는 것은 역시 그 서산대사의 후손을 서산대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삼목이라는 재배법을 가르칠 것 같아요. 막대기 탁 찍고 시다가 그냥 막대기 톡 가버렸어. 그게 이제 다시 나무가 되어서 자랐고 그때 후손들이 보고 와 삼목 뺐다 해서 아직 그 핏줄을 앵도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에 계속 관찰 뒷집에 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출발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주민과의 어떤 갈등이나 대화 또 경비원하고의 얘기 또 앞으로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서 앵두가 어떻게 보고 또 앵두가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와 말뚝이 모였을 때 그들이 마치 앵두를 찾아 원래 앵두를 먹는 애들이 새거든요. 새가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떠내기죠, 떠내기. 근데 새처럼 우리가 행동하는지 사람도 좀 관찰하시고, 야, 이거는 훌륭한 책이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시험 강의가 한분 정도의 질문과 소감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 계신 분,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또 제 눈을 다들 피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은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세 분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것 시청자님, 오늘 이제 현장을 하는 건 생명의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어요. 우리의 감각을 씌워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오늘 이 참석의 소감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꼭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는 오늘 대화를 통해서 감각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중에 제가 꼭 가져가야 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숲이 학교다. 숲은 새로운 것을 감각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또 어떻게 한번객들을 감각으로 숲을 만나게 할지 고민을 해야겠다. 그런 수업을 구현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하시고 싶습니다. 오늘 박은정 스페셜라님 덕분에 우리는 백로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었잖아요. 이 백로 아파트를 널리 퍼뜨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한동훈 부장님, 부장님 오늘 속도와 가속도라는 아주 어려운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한ሻ인 선언과 숲을 연결시켜 주셨는데 오늘 시간과 마지막으로 나눠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한살림 40주년을 준비하는 팬들이 지금 회의들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앞으로 한살림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세상에 밥이 되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밥이 되자. 저기 밥이 되자 있는 것이죠. 의당 선생님이 이제 다 복지에서 진행을 했는데 밥이 되자라는 얘기는 그 사실은 자기보다는 함께하는 자기가 이렇게 희생의 뭐라고 해요? 그런 의미가 크잖아요. 밥이 되신다는 게. 그때 이 남희창 선생님이 쓰신 글이 하나 있는데 나는 나를 다 써서 너를 살리러 왔다 이렇게 쓰셨죠. 예. 그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상이라는 게 얘가 아니고 자연을 잘 느끼는 거기서 어떤 우리의 삶의 대답이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인데 요즘은 밥이 되주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밥이 되준다. 그래서 같은 간에 저는 그
하면 사실은 이렇게 세상이 조금 더 그 가속도가 붙어서 가면 갈수록 작은 예전에 별 보려도 작은 인물이 오히려 더 화가 기자비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순 이야기도 예전보다 훨씬 이렇게 진실되게 됩니다요. 잠시 좀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